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더위를 뚫고 온 6분의 패널들께 감사드리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뭐 만만찮게 덥네요. 절기는 입추인데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더위에 정말 힘들었던 몸고생은 피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지만 마음고생은 좀 덜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전기료 경감 대책이 오늘 발표됐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인터넷 은행에 대한 진입 규제 혁신에도 나섰습니다. 규제는 풀고 전기료는 내리고 경제도 좀 시원하게 돌아가길 기원하면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당정이 당과 청와대 뭐 다 행정부 나서서 주택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내년에도 아마 전기료 걱정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간단한 평가로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폭염보다 무서운 누진세. 한숨은 돌렸다. 내년 여름은 또 두고 봐야죠. 문 대통령 휴가 복귀 후 첫 지시는 누진제 완화였습니다. 7, 8월 누진제 완화 2,700억 원 인하 효과가 있다는 거죠. 2,700억 원. 그리고 전기료 인하 총액이 2,761억 원이고 가구당 19.5% 요금 부담 감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당정은 전력 수급 문제는 없다. 예비 전력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요금 한시 감면 방안, 폭염 대책 마련 이렇게 당정이 합의해서 누진세 완화냐 폐지냐 산자위원이 29명인데 21명은 개편 쪽을 택하고 있고 6명은 폐지 쪽 의견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산업용까지 개편해야 하느냐 여당과 산업부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 여당은 주택용보다 싼 산업용 요금도 개편하자. 백운규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속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포퓰리즘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문수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전기료로 또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연일 재난 수준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8도가 넘는 방안에서 선풍기 하나로 버티시는 쪽방촌 어르신들, 영유아 출산 가구를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 편히 냉방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주택용 누진제는 7,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 구간이 올라가면서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1단계와 2단계의 누진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간단한 평을 우선 정태근 의원부터 시작하실까요? 잘 하셨는데요. 좀 답답한 거는 꼭 이걸 대통령이 나서야만 꼭 해결이 되냐 이거죠. 준비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산적. 준비를 당연히 해야죠. 네, 이게 처음 있다가. 시행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예. 2015년과 2016년도에 이미 시행됐었던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이나 김문수 전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적절치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누진제 폐지는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에너지 소비 절감의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싸게 주는 거거든요. 저소비층에
그래서 그건 좀 저소득층. 소득층에다가 예.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고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뉴스와이를 빌어서 제안을 하면 요즘 나오는 그 인버터 에어컨이 대략 한 2010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실제로 전력 사용량이 한 30%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실은 인하 효과가 18% 내지 19%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버터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거에 대한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예, 예. 일본에는 저소득층한테 에어컨 설치를 할 때 예, 예. 최대 5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소득층에 대한 에어컨 설치 지원 정책도 네. 뭐 일본만큼이야 크게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실제로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설지 지원만 설치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워가지고. 원래 뭐 어디 상임이셨어요? 국회의원 하실 때? 산업자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문제는 특히 관심이 있지. 뭐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모르는 분야가 없으셔서 정 의원도. 차 교수는요? 예, 저는 이번에 그 정부가 누진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손을 보겠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뭐 누진제 앞서 그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누진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상당히 그 국가적 재난에 해당될 정도로 폭염이 아주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갈 때는 상당히 이 누진제를 손을 보되 누진제를 없애자는 이야기에는 저는 찬성하지 신중해야 않습니다.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대표적인 에너지 가소비 국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1인당 전기 사용량 증가세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예. 또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산업용 특히 그 전기료가 되게 네.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펑펑 쓰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폭염이 그러니까 그 지속될 경우에는 사람이 살고 가야 되니까. 누진제를 줄이되 나름대로 또 이 병행해서 저는 이 탄력적 산업용, 운용을 하자. 예, 산업적 운영을 하는데 산업용 전기료에 대해서도 이제는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건 뭐 어떤 차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이 누진세라고 했는데요. 누진제. 누진제입니다. 누진제. 세금이 아니에요. 전기료는. 정말 그 점을 좀 뜨거워요. 뉴스와이드 패널들. 아, 만만찮아요. 저는 네. 은발에 오줌 누는 격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네. 2015년 아까 나온 대로 2016년에도 예. 이런 한시적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의 헤드라인 제목이 여기서도 시끄러웠어요. 예, 헤드라인 제목이 은발에 오줌 누는 격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점점 방금 뭐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나서서 무슨 시해하듯이 네. 아니 장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총리는 뭐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나서시기 전에 휴가를 대통령이 가셨으면 국무총리가 나서서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장관들 모아서 얼마나 우리가 내리는 것이 합당한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걸 이낙연 내려야 하는 총리도 것이 말씀을 문제고 했고, 근데 문제고 결정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지금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저도 반대지만 예. 누진제 자체는 개편을 좀 해야 합니다. 아, 예. 네, 개편을 해서 합리적으로 예. 이 개편을 하고 또 산업용은 그동안 과거에 우리 산업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런 전기료를 인하시켜 줌으로써 상품성 그런 그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용은 지금 우리가 200kW 와우 엄청난 지원을 그 이하보다 그게 93.3원인데 산업용은 똑같은 것에서 한 5, 60원뿐이 안 돼요. 예. 그만큼 낮게 해주거든요. 그러나 지금 기업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성장해 있는 부담할 그런 만하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산업용도 예. 적정한 수준에서 올림으로 해서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편을 해야지 그때 날씨 더우면 또 찔끔 내려주고 또 괜찮으면은 그냥 가고. 그냥 가고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양무석 박사님. 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론에 대해서는 예. 자격이 없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론은 안 하려고요. 예. 저는 뭐 정치 평론하러 왔기 때문에 정치적 정치 접근을 평론으로 하셔서. 충실하고자 합니다. 예. 전형적으로 국민과 정부의 소통이 일어났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언론이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그 과정이 지난 한 열흘 동안 있었었고요. 그리고 언론이 전하는 것을 정부가 수렴하는 이러한 이 국민 언론 정부가 오래간만에 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대안을 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를 짚어보고 싶고 두 번째가 예.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언론도 강력하게 정부의 구체적인 그 정책 변화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부분들을 수렴하면 포퓰리즘입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즘 또는 예. 인기 영합주의, 대중 영합주의라는 개념을 예. 아주 함부로 쉽게 여기저기 쓰면 쓴다. 안 된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정쟁하고 싶다. 예. 이 이야기를 차라리 해라. 예. 말 돌려서 어려운 단어 국가주의니 포퓰리즘이니 이런 단어 국가주의까지. 쓰지 말고 예, 예. 저는 좀 쉽게 나 정쟁하고 싶고 니들 뭐를 해도 싫다. 네.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안 낫겠냐.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까지. 김현성. 예, 의원님. 지금 올여름 폭염을 얘기하면서 항상 관용어처럼 쓰이는 게 이제 재난 수준의 폭염이다. 라는 이제 재난이다. 이게 어쩌면 더위, 이 폭염이 이제 재난으로 우리 안에 이제 자리 잡게 됐다라고 해서 그럼 재난을 당했는데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우리 고 교수님 언발에 오줌 눈다 그랬지만 언발에 오줌이라도 넣어야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뭐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과거 오랫동안 에너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독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참여,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에너지 주권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을 것이냐라는 것을 국민이 선택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 소비와 관련돼서도 국민에게 더 많은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서 과거에는 산업용 에너지가 이게 가격이 싼 거에 대해서 아 그래 우리들이 좀 더 예를 들면 집에서 에너지를 좀 이렇게 줄여 쓰고 비싸게 좀 내고. 돈 벌게 하자라고 해서 그걸 이해했지만 그게 이제 이해의 폭이 없어진 거고 예. 또 하나 저는 이제 과다한 누진제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에너지와 관련된 빈곤의 격차, 예. 에너지 격차가 생기는 거죠. 어떤 에너지를 부담할 수 없는,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은 에어컨을 크지 않고 안전의 사각지대가 돼야 되는 거고, 예. 에너지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에어컨 뻥뻥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이번에도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예, 해서 예.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정위가 정리해 주세요. 예. 얘기한 그 검침일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에너지 주권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제 과거에는 한전이 알아서 검침일을 정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요금을 부과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그 검침일에 따라서 이번에 한 게 그러지 않습니까? 예. 검침일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상당히 달라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자리가 주권자로서 문제네요. 자리 잡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계기다라고 봅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 앉으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좀 은근히 길게 하시네요. 김현성 교수도. 어느 병원에 가야 돼요? 와 옆에서 오른쪽 귀가 아파서 나 이게 같이 방송을 못 하겠네. 와, 양 교수님이 그러시면 안 역지 되죠. 사지 하십시오. 네. 그리고 정말. 서정호 변호사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는 이게 이 문제를요, 언제까지 이게 땜질 처방으로 이게 갈 거냐. 이제야말로 이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제가 이게 세 가지를 적어 놨는데요. 일단 이게 저는 누진제가 필요하지만, 정말 이게 징벌적으로 지금 이게 너무 높아요. 과거에는 이게 11.7배까지 갔어요. 지금 이게 완화대가 3배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1.1배, 일본도 이게 1.4배예요. 저는 이게 좀 완화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저소득층은 저소비자다. 이 공식이 깨진 거예요. 지금 이게 저소득층도 에너지 많이 쓰는 데도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네. 그럼 이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그 산업용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그 원가 이하로 산업용을 공급해요. 그럼 이게 누가 부담하냐? 결국에 가정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포스코나 삼성전자 예. 이런 업체들이 절감 노력을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전기가 싸잖아요. 싸니까 절감 펑펑 쏘는 노력을 거니까. 안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형평 문제에서 왜 가정이 돈을 더 내서 예. 산업 대기업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예.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는 정말 이게 이제 탈원전 정책도 재검토가 필요해요. 예, 가장 싼 게 예. 킬로와트당 60원 듭니다. 예. 근데 풍력은 300원. 그다음에 그 태양력은 450원 들어요. 그럼 이게 가장 효율적인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많이 하는 게 맞지. 예. 과연 이게 탈원전이 대안이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늘 뭐 6분의 패널 모시고 대단한 지식들을 가지신 분이다. 정책 제언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서 오늘도 간곡히 좀 서둘러 갔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는 순간 또 더 보태시려고 그러는 탈원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봐요. 그 원전 에너지가 네. 가장 싸다는 이야기 그 원가 계산 자체가 마치 그 서정욱 변호사의 말씀이 질린 것처럼 또 우리 시청자들께서 받아들일까 싶어서 오해 소지가 있다. 네, 오해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원전 나중에 이 폐로까지 가서 나중에 그 뭡니까
그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렇죠. 처리하는. 나중에 저 폐기물 처리하는 네. 비용까지 다 한다고 한다면 예.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예. 시청자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한 말씀. 말씀만 더 보태면은 지금 여기서 6분의 패널이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내고 좀 치열하게 논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기료 하나만 해도 그래요. 평소에 산업 환경 계속 변화합니다. 빠르게 변화해요. 주거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상시 탄력적 대응을 하는 그런 문제다. 그런 것을 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죠. 6시 25분. 점점 정치 스타가 돼가는 것도 같아요. 이 김경수 지사가 특검 조사를 마치고 더 당당해 보이고 지지자들은 장미꽃을 던지며 응원했습니다.